안녕하세요. 자, 뚜티빵빵 러시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차이콥스키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두 번째 어떤 작곡가를 만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첫 번째. 보통 저희가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조그맣게. 근데 러시아는 너무 커서 지도를 한 구층에 넣을 수가 없어서 쭉 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하고 좀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제목은 가깝고도 먼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네, 왠지 러시아하고 미국은 멀리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꽤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확대된 요 표지. 그래서 알래스카하고요, 미국, 극동이랑, 미국의 알래스카랑, 러시아의 극동. 네, 알래스카가 미국 땅 되신 건 아시죠? 싼값에, 사갔습니다. 거기는 걸어서 30분이면 간답니다. 엄청 가까운 거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상트페테부르크, 모스크바 이런 얘기들도 넣어드렸어요. 이게 지명이 좀 중요해서. 왜? 이따가 제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렇게 같이 놓고 수업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요거를 설명하기가 아마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넣어드렸어. 지명까지 다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핀란드, 폴란드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지도를 쫙 펼쳐서 놓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지하시 좋으라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진짜 얼마나 큰지 이해하라고. 그리고 횡단 철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가로질러 가거든요. 요것도 초록색 선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펴놓고 하시는 게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폴란드하고 핀란드 얘기가 나와요. 여기다 요 두 지역을, 나라를, 표시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핀란드도 했고, 폴란드도 뚜띠빵빵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전쟁 얘기, 나라 잃은 슬픔, 나의 조국, 혁명, 이런 곡들이 왜 나왔는지, 네, 요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한테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그 작곡가와 그 곡과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갈 수 있게끔 기름칠을 싹 해주는 느낌.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다시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베리아 가장 긴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요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하루 이틀 갈까요? 우리 철도여행 가본 적 있나요? 아이들? 네네. 관광열차 타고. 아니면 요즘은 KTX 타고 가니까 몇 시간이면 가고. 그런데 얘는 가로질러 가는데 이렇게 가려면 자야 돼요. 해외여행 가듯이. 기차 안에서 자야 되는데 몇 박 며칠? 보통 7박 8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잠 잘 잘 수 있고 먹거리도 식당도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드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철도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설원을 달리는 이 철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다룰 작곡가는 짜자잔 무소르그스키입니다. 러시아의 무소르스키. 그래서 옛날에 차이콥스키, 무소르그스키 이런 거 애들이 러시아는 다 스키로 끝나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다음부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 스키, 그랬다요 스키 이러면서 재밌게 좀 말장난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초성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소르스키는. 근데 이 초성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뭐 때문에? 코가 빨개서.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왜 빨갈까요? 이 사람? 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찍은 이렇게 그린 초상화고요. 네, 그래서 빨간 코 무소르그스키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무슨 지역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뭐고 이런 이야기도 재밌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왜 이 사람 그림은 남들과 다르게 코가 빨갈지 눈이 약간 휑한지 왜 그런지를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스토리에 이 사람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색다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워낙
집안이 대지주였어요. 그 다음에 농로해방이라는 걸 걸쳐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여기 어휘력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그랬지만 대관절 이러면 큰 관절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런 대관절 이러면 대관절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래야 되는데 큰 관절 이렇게 이해한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 그다음에 낭독 놓치지 마십시오. 예. 아이들이 꼭 이렇게 짧은 문단도 제대로 못 읽어내는 시대예요. 그리고 어디서 호흡을 끊어야 되고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는지 이 호흡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글 읽기도 안 되고 말도 잘 못하면요. 결국 피아노도 잘 못 칩니다. 학교 성적도 안 좋습니다. 다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한테도 꼭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경부선, 철도, 뭐 승객, 횡단, 객실 이런 정도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런 것들만 좀 아이들한테 조금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만 선생님들께서 몇 개 짚어서만 이렇게 포인트 해주시는 것도 예, 그것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니까요. 그게 문장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단어만 따로 외우면 나중에 문장 안에서 얘를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어만 막 외우면 그 일타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문장 속에서 얘를 이해해야 된다. 단어를 넣어서. 그래서 요렇게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니까 네, 꼭 짚어서 아이들하고 네, 아이들하고 그 한 포인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소르그스키가 나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제 친구도 없고 가난뱅이가 되고 막 병도 걸리고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화가 친구인데 무소르그스키를 끝까지 챙기고 좋아하고 예,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빅토르 하트만입니다. 빅토르란 그 단어는 러시아 이름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빅토르 김지연 이렇게 빅토르 지연 이렇게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하트만을 외우기가 힘들어서 아이들한테 하트만 사랑만 줄게요 이렇게 애들하고 해서 외웠었어요. 아이들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 좀 재밌게 외우는 방법도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포인트로 드렸고요. 이 사람이 일찍 죽어요. 39살에. 그래서 이 추모 전시회 가서 이제 그 전시회 그림들을 보면서 한 10개만 이제 나중에 무소르스키가 그 전람회 그림으로 뽑아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10개인데요. 이제 거기서 프롬나드가 있죠. 이 프롬나드는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많이 다루는니다. 그리고 이 무소르스키의 전람회 그림은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곡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다루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10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10개 음악을 다 듣지도 않아요. 거기서. 그리고 음악이 조금 난해한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것라고 생각되는 게 프롬나드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들려드릴 같이 활동해 볼 그 음악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뽑았습니다. 프롬나드는 산책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과 그림 사이를 걸어가는 스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거나 어떤 규칙적이거나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다가 쓰고 뭐 이렇게 몇 발자국 가는 게 천천히 갔다가 좀 빨리 갔다가 이렇게 멈출 듯 가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박으로 해서 곡을 넣었을 때 과연 4분의 4박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3박 2박 이렇게 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규칙함을 박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음악으로 녹여냈는지 이제 아이들한테 일단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이게 몇 분의 몇 박일까? 우리 친구들 들어보면서 한번 세볼래? 그럼 이게 4박으로 아이들이 아는 박이 안 떨어져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괜찮고 괜찮은데 뭔가 낯선 그런 박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인트로 부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한마디 뭐 몇 마디마다 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박일지, 여기는 몇 박일지 아이들이 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4분의 5박이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박입니다. 그래서 4분의 5박과 4분의 6박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서 다는 몰라도 좋으니까 좀 아이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악보를 계속
보고 간직할 수 있게, 그래서 QR이랑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4분의 5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지지난달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4분의 5박, 4분의 3박 이런 거 하면서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4분의 5박이 되게 매력이 있는 박자다. 그래서 이걸로 리듬치기하고 리듬을 적어서 작곡해보고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면서 4분의 5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박자를 세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1, 2, 3, 1, 2, 1, 2, 3, 1, 2 이렇게 리듬을 타야 돼요. 아니면 1, 2, 1, 2, 3, 1, 2, 1, 2, 3 쩔룩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빙, 무브, 이렇게 몸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느린 박도 마찬가지고, 특히 빠른 박은 더 하겠죠? 그래서 제가 미션 임파서블 노래랑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잘 하신 분이라면, 오늘 하는 이 4분의 5박의 프롬나드는 뭐 껌이죠. 그리고 다른 4분의 5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뚜띠빵빵뿐만 아니라 오즈나라의 그 특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연계성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쭉 같이 수업을 하시면, 특강을 하시면, 진짜 고급 정보와 고급 배경 지식과 고급이 정말 한 끗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명품으로 가는 길입니다. 특강에. 그냥 단순하게 재밌다? 이렇게 끝나는 거는 정말 배움의 즐거움이 없으면 금방 실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anyway.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해드린 건, 러시아 하면 발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발레, 그냥 막연하게 발레라서 그걸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볼쇼이 발레단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자, 마리스키 극장에 마리스키 발레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탑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넣어드렸어요. 뭐, 딥하진 않아도.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아이들이 알면 정말 상식이 될 만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큼 넣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볼쇼이 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리스키 발레단은 말레리노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면 김민재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그 영재발굴단에서 엄마, 아빠, 저는 발레가 너무 좋아요. 발레할 때 행복한 제 모습을 보시 못하셨어요? 라고 했던 그 친구가, 네, 1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서 정말 발레리노가 됐는데, 여기에, 네, 수성무용소로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네, 입단합니다. 정식으로. 전민철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레리노의 춤추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레리나는 많이 볼 일이 있는데 발레리노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하는 일은 많지 않아서 한번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에서 또 다른 하나의 재미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해드려나요? 그림을 딱 보자마자 A와 B로만 나뉘는구나. B만 가운데 잠깐 있구나가 보이시겠죠? 그리고 이 리듬 악보는 자 그냥 윗줄, 아랫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윗줄을 5번 연주하시고, 그 다음에 탬버린으로 4박을 연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합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리듬 스틱 하는 친구 1명, 뭐, A 그룹. 그 다음에 탬버린 하는 그 친구나 그룹 하나.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하는 친구, 네. 한 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합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어느 파티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떤 음악인지 제가 공유해서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아이들하고 요것도 한번 같이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지금 리듬 스틱 파트예요. 네, 지금 계속 리듬 스틱. 여기 탬버린. 그 다음에 이 파트예요. 트라이앵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4분의 2박 발레이고요. 뭐 여기 보시면 제5곡 껍질 속에 있는 병아리 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에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그림. 되게 우스꽝스럽죠. 좀 귀엽고. 예. 그래서 달걀이 아직 다 까지질 않은 거예요. 팔하고 머리하고 다리만 나왔어요.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묘사한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우스꽝스럽게 위트 있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레그레토 스케르산도입니다. F 메이저고요. 네. 요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음악적인 용어도 한번 짚어 주시면 음악을 들으면서 저걸 위트 있구나. 이렇게 그림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재밌게 설명해 주실 때 어떤 음악적인 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는 뚜띠빵빵이랑 같이 하셔도 좋지만 따로 나는 좀 아이들하고 리듬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 따로 떼서 하셔도 네,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특강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 추천을 드려봅니다. 아이디어로. 자, 오늘 여기까지 빠르게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 네, 놓치지 마시고 네, 하나하나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녹여내셔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가이드를 드려도요, 결국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공부하셔서 현장에 맞게 녹여내시는 건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네,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의 이 가이드가 선생님들이 현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